오늘은 메이드 인 어비스 극장판 깊은 영혼의 여명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나나치 일행이 본도르드의 정신내속기를 파괴하지 않은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푸르슈카 때문이다. 리코는 푸르슈카의 소망과 의지를 이어받고 이에 따라 본도르드의 기지와 정신내속기를 부시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조건으로 본도르드도 더 이상 리코를 방해하지 않기로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한다. 본도르드의 기수는 크게 두 가지이며 하얀 옷에 각종 유물로 무장한 전투용 기수와 검은 옷에 비전투 기수가 있다. 또한 기수가 되는 것은 대부분 신청을 통해 모집하며 기수 중에는 여성도 있다고 한다. 작중 리코가 심계사층에서 타마오가치를 만났을 때 있었던 검은 호각 할아버지 또한 본도르드의 기수이며 휴가를 받아 지상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도 있다. 본도르드의 기수는 탐굴가가 아닌 사람도 있으며 외국의 지명수배 당한 본도르드를 노리고 왔다가 오히려 그에게 심취해서 기수가 되는 케이스도 있다. 모든 기수는 평상시에 자신의 자아를 유지한 채 활동하며 본도르드가 원할 때 조아올릭으로 심은 본도르드의 잠재의식을 발현하여 조종할 수 있다. 본도르드가 기수를 조종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전체 동기화를 통한 본체화로 기수의 몸 전체를 지배하며 실제로 일자가면과 하얀호각 본도르드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육체이자 기수의 자아가 잠들고 본도르드가 몸 자체를 전부 조종하며 이때는 자신의 하얀호각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동기화를 하는 오토 본도르드 모드는 기수 단체를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방식이며 기수들의 모든 정보가 본도르드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본도르드는 정신뇌속기와 기수가 있는 한 사실상 불사이지만 정신뇌속기는 사용한 상태로 역장을 넘어 상승부하를 받으면 사용자의 정신에 영향을 주어 미치거나 또는 정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카트리지를 통해 방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본도르드는 심계육층으로 내려간 적이 있으며 말로의 마을 또한 갔다 온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본도르드가 미티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본 베라프가 미티를 달라고 본도르드와 거래를 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일블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바쳐 불사의 능력까지 똑같은 미티를 복제하여 얻게 된다. 카트리지는 사용자에게 축복만을 전가해주는 장치로 카트리지가 된 아이에게 저주를 몰아주기 때문에 강한 유대감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도르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주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저주를 버티려는 의지 없이 바로 죽어버리면 사용자 또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해 버티려 하는 의지가 필요하여 이는 사람과 같은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본도르드는 카트리지가 된 아이들을 약 5개 정도를 넣고 다니는 듯하다. 또한 푸르슈카와는 특히 유대감이 강했으며 때문에 축복을 받은 몸을 만들 수 있었으며 축복받은 몸은 나나치처럼 정신력만으로도 심계호층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걱정 없고 1층부터 5층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지만 겨우 만든 몸을 리코가 화장포로 없애버렸다. 다만 카트리지는 미티와 나나치의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것이므로 따라서 그 전에 나나치와 미티를 데리러 온 본도르드는 본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카트리지가 없던 본도르드는 지상으로 올라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나치를 포함한 고아들을 데리러 온 기수가 실제 본도르드인 척하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본도르드는 데려온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고아인 아이들만 데리고 온 것은 유대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며 카트리지로 만든 아이들은 며칠을 버틸 정도의 장기만을 남겨두고 약물을 투입하여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사용 가능 기간이 짧아 쓰기 굉장히 번거로워 보인다. 본도르드는 푸르슈카를 니코에게 하얀 호각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체를 축복받은 몸으로 바꾸기 위해 그랬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푸르슈카를 완성하려고 리코네와 일부러 접촉시켰으며 괴이라를 포함한 다른 기수들을 처음부터 전부 죽일 생각이었다고 한다. 본도르드의 호각은 부는 것이 아닌 손으로 감싸서 진동시켜 사용한다. 푸르슈카는 전선기지 온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아빠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 될 거라 예감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길 바랐다. 작중 푸르슈카가 말하는 파파봉은 해부 실습 때 배웠으며 이것이 붙어있는 생물은 파파가 되는 개체입니다. 라고 본도르드가 말하자 그렇다면 파파봉이구나 라고 푸르슈카가 생각해냈다. 본도르드는 유물이랑 돈이 무척 많으므로 전선기지는 금방 복구될 것이고 행동식 사원은 본도르드가 만들었으며 본도르드는 허기를 느끼나 음식은 필요시에만 먹는다고 한다. 맛은 신경 쓰지 않지만 미각은 존재하기에 만약 맛에 대해 물어볼 경우 적절한 평가를 답해준다. 본도르드의 꼬리와 눈도 유물이며 붙이면 신체의 일부가 된다고 하며 사실 본도르드는 스파라그모스보다 더 위험한 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리코가 맞은 쉐이커는 몸에 박힐 경우 피부와 융합되어 녹아 사라지며 실제로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본도르드와 나나치가 레그의 화장포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레그가 화장포를 발사할 때 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했기 때문이다. 기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정신이 파괴되어 그저 노예처럼 일만 하며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하며 일만 한다. 정신 예속기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본도르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실험체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도 푸르슈카는 이런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호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할 거라면서 손수검은 호각을 종이로 만들어주는 배려심을 보여주었다. 메이녀와 일림의 성우는 같고 밑에 육전등 옆에 일림의 육전등을 둔 것을 보면 메이녀는 일림이라는 아이의 말로가 된 모습이라는 추측이 있다. 여기까지 극장판 깊은 영혼의 여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다.